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지금 저는 남편과 남편의 딸과 함께 셋이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혼 가정이죠. 남편은 몇 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저는 아이 없이 혼자 살아오다가 인연이 닿아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이였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죠.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면서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딸이었어요. 당시 13살이었던 그 아이에게 저는 어떤 존재일까?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간 날이 기억나요. 아이는 방문을 꼭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남편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저도 이해했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엄마 자리를 차지한 낯선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는 단 한 번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늘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아예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쳤죠. 아줌마 밥 먹었어요. 아줌마 학교 갔다 올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는 진짜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을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수가 더 줄어들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밥도 혼자 먹으려 했어요. 아빠가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제 말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밥 먹을래?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침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땐 좀 강하게 나가야 해. 엄마인데 왜 눈치를 봐? 아이가 버릇없는 거야. 혼을 내야지.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는 정말로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를 잃은 아픔도 채 아물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나타난 새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억지로 다가가면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조용히 천천히 제 마음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아침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상에 올려놨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남편에게 물어보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았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현관에 챙겨뒀어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어요. 아이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녀왔니? 라는 말 대신 밥은 먹을까?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물어봤어요.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길 바랬어요.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변화는 없는 것 같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남편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발목을 심하게 다쳤대요. 지금 보건실에 있는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대요.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당신이 먼저 가줄 수 있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보건실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는요? 아빠는 회사에서 오고 계셔. 일단 우리 병원부터 가자. 아이를 부축해서 택시를 탔어요. 병원 가는 내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계속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아줌마, 무서워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이 아줌마가 옆에 있어. 무서워하지 마.
아이가 울음을 참으며 제 어깨에 기댔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어요.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요. 진료 결과 발목을 심하게 삐어서 깁스를 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제가 아이를 돌봤어요. 깁스를 한 발로는 혼자서 움직이기가 힘들었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주고 밥도 방까지 가져다주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 못 들 때면 물수건을 갈아줬어요. 아이가 잠들면 거실 불을 켜놓고 소파에서 지켜봤어요. 혹시 밤에 깨서 뭐가 필요할까 봐서요. 며칠이 지나면서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물 좀 주세요. 아줌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아이가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엄마.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혹시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발이 또 아파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그래, 엄마가 약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약을 가져다 주고 아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매번 부를 때마다 아직도 마음이 울컥해요. 엄마 밥 먹었어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아줌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엄마가 됐어요. 지금도 우리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에요. 가끔 서운할 때도 있고 말이 어긋날 때도 있어요. 사춘기라 그런지 가끔 퉁명스러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시간과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엄마가 해준 거야. 도시락을 싸줬는데 친구들이 맛있어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엄마라고 소개한 거잖아요. 지금도 아이는 가끔 친엄마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때 저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말해요. 그래, 내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을 거야. 엄마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저는 아이의 진짜 엄마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또 다른 엄마가 될 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재혼 가정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주변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쉽겠어? 나중에 커서 배신당하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남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딸이에요.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키우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라는 이름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어른의 진심이었어요.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언제든 곁에 있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자리를 차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서 만들어진다고요. 사랑은 강요하지 않을 때 비로소 스며든다고요. 늦게 시작한 가족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 아이를 만나게 해준 인연에, 그리고 이 아이가 저를 받아들여 준 것에요. 매일 아침 엄마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는 그 목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우리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해.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